예,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입니다. 오늘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제로 시급히 처리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한 법안을 담당하고 있는 간사들과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결과 우리 새누리당 원내대표 주제 회의 결과 여야 원내대표 간에 지난 12월 2일날 합의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등 5개 중요 법안에 대해서 우리 각 법안을 담당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간사께서 소상히 여러분들께 호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재의 간사입니다. 어제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보건의료산업 재외 등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과연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통과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법 통과를 위해 불가피하다면 법 적용 범위에 보건의료를 포함하되 야당이 우려하는 공공성 핵심 조항, 즉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인의 의무,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규정 등을 제외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념적 논리나 정략적 사고에서 벗어나 우리 국회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갖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우리 이진복 간사님께서 밝히시겠습니다. 저희 당은 어저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 법안에 대해서 법안審사 소위원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정리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만 회의 자체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야당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대기업을 제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기본 입장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서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공청회를 통해서 야당 측 패널들이 나와서 주장했던 내용들을 거의 다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는 구조를 보면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구조를 본다 그러면 이 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빼서 이것을 또 다른 반쪽 법으로 만들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에 대해 이 법의 취지를 무색해 하는 또 다른 시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야당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실질적인 그런 논의를 조속히 개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북한인권법은 신윤조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외통위 간사 신윤조 의원입니다. 북한인권법은 잘 아시다시피 17대 국회 때부터 계속 상정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빛을 보고 있지 못한 법안입니다.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도 외통위의 법안 소위를 가동하다가 공개적인 그러한 회의에서는 결론에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동안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말에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루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외통위의 여야 위원들의 각각의 양심을 얻고 지도부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정기국회에 들어와서 여야 지도부 간에 이 문제를 협의해왔고 그 결과가 지난 12월 2일 날 합의한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 시간까지
야당은 추가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1일 12월 6일 나경원 위원장과 제가 합동 기자연설을 하면서 다시 한번 야당 측의 협의를 촉구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야당이 과연 북한 인권법 처리에 진정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수차에 걸쳐서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겠다 하고 언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19대 국회 얼마 남지 않았고 정기국회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야당의 추가 협의에 조속 응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에는 노동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 우리 정무위 간사 예, 이철우 의원입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테러 방지법이 준비되지 않아서 외국 기관과 정보는 공조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정말 여당 간사로서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 총선 때 어떻게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겠나 그 이야기도 정말 우리 국회의원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러 방지법에 대해서는 수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동안 법안 심사 소위를 3차례 가졌습니다. 4번째 그날 끝내기를 하는 날 갑자기 국회법 개정을 들고 나와서 국회법 개정을 해주지 않으면 못하겠다 이렇게 알박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법 개정은 정부를 또 설득할 문제도 있고 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이야기를 하겠다 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야당에서 주장하는 정보위원회의 정보감독 지원관실을 요구했는데 정무위원을 좀 더 보강하는 수준의 지휘부를 설득해 보겠다. 우리 당 지도부를 설득하겠다로 대답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한 야당에서는 테러 방지법을 자기들 안을 새로 만들겠다. 그 안을 들고 와서 검토를 하자. 이렇게 어제 제안이 왔습니다. 그것은 기만행위입니다. 테러 방지법이 테러 당한 그런 기분입니다. 내일까지 결정을 하고 국회 통과시키기로 여야 원내대표만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서 법을 새로 만들어 오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께 볼 면목이 없도록 만들지 말고 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장께서 이제 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테러 방지법 같은 이런 중요한 법안, 국가 안위를 이끌어가는 법안에 대해서는 직권 상정을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보호법이라든 우리가 요구하는 법들에 대해서 직권 상정을 해서 반드시 이번 내일까지 통과시키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노위 간사 권성경 의원입니다. 노동 5법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발의한 5대 노동개혁 법안 중에 노동 5대 개혁 법안은 대부분 99% 근로자를 위한 법입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장년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함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우선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3가지 법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장 근로시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로자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나눔으로 인해서 15만 개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 나눔으로 인해서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야당이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법안입니다. 두 번째, 산업재해보상보장법은 근로자가 출퇴근 시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금까지는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지만은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삼는 법안입니다. 100% 근로자를 위한 법안입니다.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법입니다. 세 번째, 고용보험법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을 확대하고 높이는 법안입니다. 근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도 늘어나고 또 금액도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대한 기여 요건, 즉 다시 말해서 보험료를 좀 더 내고 오래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은 그 보험료는 현재 수준 그대로 하고, 즉 적게 내고 받는 것만 더 많이 받게끔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고용보험은 사용자가 2분의 1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2분의 1을 부담합니다. 반반이 부담합니다. 적게 넣고 많이 받으면은 공무원연금처럼 금방 고갈이 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이 고용법에 대한 처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딱합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법. 지금은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동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2년입니다. 그런데 35세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가 2년이 지난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8%에 불과합니다. 92%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다시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구직활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고자 35세 이상 근로자가 본인이 원하고 그리고 근로자 대표가 합의해주는 경우에 한해서 2년 사용기간을 더 연장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확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8%만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92%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또 비정규직 시장에 나서는데 그것을 연장해서 고용 안정을 꾀하자는 내용입니다. 거기에다가 2년을 더 플러스했을 경우에 4년을 사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4년치 퇴직금에다가 이직수당을 10% 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근로자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입니다. 이 기간제 근로자들하고 설문조사를 하면 85% 이상이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즉 정규직 근로자로 조직된 노총에서 이것이 비정규직이 확대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대된다고 호도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야당은 여기에 볼모로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또 공익위원회를 보면은 지금은 1년 미만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 안 하는데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안이 있고요. 생면 안전 업무 종사자에게 기간제 근로를 금지하는, 즉 정규직으로 강제 채용하는 내용이 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다 근로자한테 유리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기간제 근로자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사용자한테 덕될 것이 없습니다. 2년 사용하다가 4년 기간을 사용하면은 정규직 전환도 더 용이하게 될 것입니다. 파견제 근로자법도 역시 근로자한테 유리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생명 안전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 파견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5세 이상 고소득 전문직 이 사람들 파견 허용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은 고소득 전문직 정규직으로 채용할 여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고소득 전문직이나 쭉 사회생활을 잘해서 예컨대 은행 지점장을 거치고 한 이런 전문직들을 파견을 해도 사용할 수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기업을 위한 것이 사용자를 위한 것입니까? 근로자를 위한 내용입니다. 사용자를 위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용조, 도금 등 뿌리 업종 중 6개 직종, 소위 50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파견을 허용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5대법 중에서 사용자, 즉 기업을 위한 내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파견제 이 용어만 들어가면은 반대를 일삼는 것은 저는 정말로 이거는 교조주의다. 법안 내용, 개정 내용을 살펴보지 않은 교조주의의 발로다. 그리고 근로자의 목소리, 근로자 요구,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다. 이렇게 규정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노동개혁법을 비롯한 5대 법안에 대해서 상임위 차원에서의 논의에 응하고 그리고 합의 처리하기로 한 약속만큼 합의하는데 진력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앞으로도 이 5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아까 직권 상정에 대해서 국회의장께 요구를 했는데 혹시 오해의 소리가 있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테러법 관련해서 야당과 법안 심사 소위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야당 토론회를 하는 걸 여러 가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야당 내에서도 분란이 많이 있고 야당 최고위원들도 안 됐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걸 대표는 대한정당에 대해서 테러법을 만들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첫째로 야당 내에 이 의견이 종합이 안 됩니다. 수렴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대부분이 야당이 주장하는 민변이나 이런 측에서는 테러법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OECD 국가와 G20 국가 대부분이 우리 4개 나라만 테러법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선진국들이 인권 국가들이 다 테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이번에 여야 원내 대표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여야 대표 원내 대표가 합의만 하면 언제든 직권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